경륜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부산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주는 불안한 강자들이 상당히 많게 편성이 된 상황이란 점에서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부산 이경주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승 경주도 임진섭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1경주입니다. 이규민이 객관적인 기량매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다소 좀 불안감은 있다는 점에서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민이 파업 선수들과 적극적으로 협공 나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번 최영과 하고는 연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최영도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규민이 최영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위까지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규민 입장에서는 지금 파업 비파업 가릴 때가 아닙니다. 박종현의 선행이 좋다면 이규민 몰고 가서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박종현이 마지막 경주에는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1호 경주에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직전 1호 경주 때도 박종현 머리로 권해드렸었는데 동시차 일고 나가면서 배당이 아쉽게 반토막이 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래도 박종현이 끌어준다면 이규민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박종현의 후미를 막해 나가는 선수들이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2경주입니다. 전일 최성우 대단했어요. 머리까지 칠 뻔했습니다만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최성우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만만한 것 같습니다.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일처럼만 선전 펼쳐 나간다면 아무래도 김시진을 타겟으로 하면서 짧게 가져가고 후미에는 고병수가 밀착 막혀 나가면서 파업 선수들의 완승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김시진도 전일 빼앗는데 성공하면서 들어간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딱히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반면 비파업 선수들은 3번, 4번, 6번, 7번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파업의 중심으로 나설 수 있는 공태우기 저치기 타임을 잡아 나간다면 배당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3경주입니다. 박진호 전일 병주 타다가 취입이 나오지 못하면서 2착도 아닌 3착권으로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박진호 병주 태울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동성의 선행 활약해 나가면서 박진호가 짧게 가져간다면요 경사권 완성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진호도 파업 피파업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노영균의 선행을 박진호가 몰고 간다면 아무래도 하동성을 뒤다붙이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영균도 확실하게 선행감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병일과 연합 펼쳐 나간다면 박진호, 하동석 믿다가 죽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노영균, 최병일의 동반 입상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특선에서 내려온 임진섭이 아무래도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천호성, 류성이, 조성래를 활약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전 결승전에서도 임진섭이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호성, 류성이가 있긴 합니다만 비파업 선수들이죠. 이렇게 기면 김다빈이 내선 잡고 힘을 써버리면 류성이 믿다가 천호성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임진섭의 선전이라고 한다면 파업 선수들과 협공 가능성 비파업의 완승 김다빈과 이렇게 협공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 우스컵 1경주부터 한번 천천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1경주입니다. 이규민이 객관적인 기량매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부상도 있었고 이규민이 또 코로나 격리로 인해서 오랫동안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일도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규민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앞선에서 때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약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규민이 누굴 챙겨 나가기보다는 때릴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종현이 때려주고 이규민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초반부터 박종현과 호흡 맞춰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호미점 살려 나갈 수 있는 최영과의 연합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도 상황에 따라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이규민이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9살 어린 이규민이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 격리로 인해서 공백기가 상당히 깁니다. 출전 선수 상담 결과란을 보면 이규민이 코로나 격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채용을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7번하고 1번입니다. 7번하고 1번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이 아무래도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전일 박정현이 때리긴 때렸습니다. 생각만큼 시속이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 김다빈이 크게 넘어서다 보니까 박정현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마지막 경주 특히 일요 경주 때는 강합니다. 금일은 아무래도 일요 경주하고 월요 경주다 보니까 월요일 날이죠. 마지막 날에는 박정현이 강합니다. 뭐 직전 회차도 박정현 머리로 보내드렸어요. 한데 동시차 일고 나가다 보니까 배당이 반토막이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20배가 넘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박정현이 때려주고 이규민이 몰고 가면 7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파업, 비파업, 찬밥, 뜨거운 밥, 이규민 가릴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활용해 나가신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7번과 6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이라고 76 두 차권인데 7번과 1번 쪽에 우선을 받아갈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번 편에서 뭐 이규민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박정현이 먼저 때려준다면 또 버팁니다. 박정현의 뒷자리를 한채대 선배 차영이 막해 나갔다가 못 넘어서거나, 아무래도 진성균 전일 몸싸움에서 털리긴 했습니다만 마크 되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무래도 박정현이 타이밍 잡기 수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강주하고 세종은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기한이 앞선에서만 끌어만 주고 박정현이 이기한을 상대로 반바퀴 넘어서면 이규민 쫓아가다가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뒤늦게 날라올 수 있는 6번하고 1번이라든지 6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6이라고 6위는 이번 편성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규민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죠. 최영과 협공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번과 1번 쪽에 우선할 때 박정현이 잘 가준다면야 이규민은 더없이 고맙죠. 7번과 6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대단한 승부 펼쳐나갔었던 최성우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반적인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성호 입장에서는 고병수하고 김시진하고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비파업 선수들이 수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최성호가 전일처럼 과감한 승부를 던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뭐 김시진이 빼앗는데 성공하면서 재미를 봤어요. 하지만 금일은 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5번이 때려주고 최성호가 몰고 가요. 그 뒤를 고병수가 마크해 나간다면야 파업 선수들의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시진이 전일은 빼앗는데 성공했습니다만 때렸을 때는 시속감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성호의 뒷자리는 고병수가 마크해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시진이 때려주면 2번 입장에서는 고맙죠. 아무래도 지역 선후배 사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입니다. 2번하고 5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1번 쪽에 때려야 되는 5번보다는 1번의 마크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 1번 쪽에 우선했을 때 2번,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파업은 3명밖에 없죠. 하지만 비파업은 많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뭉치게 된다면 비파업 선수들 중에서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일 공태욱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는 충분히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박용범과 훈련하면서 뭐 공태욱 몸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전 창원 결승전 대단했었죠. 박용범, 정혜민까지 몸싸움으로 밀어내면서 2차권까지 올라왔어요. 그 기운을 공태욱이 받게 된다면 김명래가 때려주고 뭐 정동우가 때려주고 김인환과 협공 펼쳐 나간다면 공태욱도 짧은 저축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태욱이 가게 된다면 전 김인환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김인환이 승부욕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크력 뛰어난 선수 한 명 쫓아갈 것 같은데 전 1번 고병수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차피 최성우하고 김시진은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을 경사권 선수들입니다. 반면 고병수는 최성우의 뒷자리 확보를 못한다면 혼자 경주를 펼쳐 나가야 되는
되는데 공태욱의 뒷자리 정도는 고병수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노려본다면 3-7하고 3-1입니다. 3-7하고 3-1는 이번 편성 비파업의 완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7하고 3-1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편성면에서는 뭐 전일 같은 적극성만 발휘해 나간다면 고병수 머리죠. 고병수를 중심으로 하는 김시진, 고병수 두 차권 중에서는 최성우가 머리 2번, 1번, 2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3경주입니다. 전일 박진우가 좋은 자리를 양보했어요. 천호성에게 이성광이 뒷자리를 양보하면서 여유까지 부렸었는데, 문제는 병주 타고 날아갔습니다. 병주 타고 계속해서 몸싸움이 되다 보니까 추입은커녕 밀려나면서 3착으로 밀려났었던 박진우, 결승 갈 수 있는 기회에서 기회를 살려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기량면에서 컨디션 면에서 월등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박진우가 비록 8당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부산팀에서 오랫동안 훈련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부산에 대한 적응력은 남다르죠. 박진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하동성의 선행 활약이 나갈 것 같습니다. 하동성도 때리면 시속감이 괜찮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이 때려주고 박진우가 몰고 가면서 살짝 따먹는 이번 패성 비파업의 완승이죠. 3번, 2번 쪽에 3번, 2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박진우를 뒤다 붙이고 노영균의 선행감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3번 입장에서는 6번을 활약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박진우도 지금 기복이 원체 심하기 때문에 뭐 찬밥, 돈밥, 뭐 파업, 비법 가질 때가 아닙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경주 풀어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노영균이 오면 박진우 자리 양보하고 하동성을 뒤다 붙이는 작전도 가능하죠. 3번하고 6번 정도는 3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파업의 완승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2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노려본다면 뭐 최병길 전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6번이 때려주고 4번이 받아가거나 4번이 때려주고 6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박진우, 하동성 믿다가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6번하고 4번 정도는 6번하고 4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대 괜찮은 이주연, 비록 북광주에서 김민철하고 훈련하면서 파업 선수이긴 합니다만 노영균하고는 또 한 살 더 어린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협공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1번 정도는 어차피 박진우는 하동성과 협공을 펼쳐나가지 이주연과 협공 펼쳐나갈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주연은 실내 챙겨 나간다면 뭐 6번과 1번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6-4하고 6-1입니다. 6-4하고 6-1은 박진우 전일처럼 또다시 죽순다면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죠. 결승 못 간 박진우, 그만큼 하동성과 협공을 먼저 하는 작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동성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깔끔한 승부가 우선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임진섭을 중심으로 천호성, 류성희, 조성래가 파업 선수들입니다. 김다빈을 중심으로 이로키하고 김현이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4대3 맞대결 양상으로 경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속감은 비파업 선수들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류성희가 있고 천호성이 있습니다. 임진섭의 조성래 마크라고 한다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어차피 류성희가 좀 과감하게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류성희가 힘을 쓰면 임진섭이 몰고 갈 것 같은데, 류성희가 아무래도 1번, 4번 초조 선행을, 초조 부담을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승부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류성희 가 끝까지 버텨내기엔 버거울 것 같습니다. 결국 천호성 전일 젖히긴 나섰는데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1초 대 중반까지 끌어낸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임진섭과 천호성의 전략적인 협공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천호성이 전일 같은 승부 펼쳐 나간다면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진섭이 좀 직선에서 크게 나가게 된다면 천호성, 류성희를 넘어서면서 조성래까지 불러들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순수한 마크라고 한다면 조성래가 임진섭의 후미를 마크에 나가서 쫓아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편성 전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있죠. 류성이 맞고 천호성 맞고 맞게 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초조보다 맞고 있는 김현이 보여주기 한 작전 펼쳐나가고 김다빈과 2록기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임진섭, 류성이 믿다가 천호성 믿다가 닭 쫓던 객신골, 개골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임진섭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다빈의 2록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차피 김현은 버티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승부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6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외선에서 한 명 정도는 날라올 것 같은데 임진섭의 뒷자리는 조성래가 물고 갈 것 같고 앞선에서는 류성이가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천호성 정도는 후미권에서 기회를 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 정도는 6번하고 1번이라든지 6번하고 2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임진섭이 짧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분위기는 좋아요. 류성이가 때려주면 류성이는 버티기 버겁다는 점에서 5번과 2번 동반 입상 5번과 7번을 차선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당 가능성도 이번 편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급 5경주입니다. 전일 이성광이 나름대로 때리긴 때렸습니다. 실속 자체가 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죽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성광 경주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타점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마크도 흘러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리 봐도 연대 저리 봐도 연대라는 점에서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광이 뒷자리를 가면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접적인 팀 후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노련한 권성우가 초반부터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성산팀하고 아무래도 김해팀 훈련할 때 창원 경기장에서 보면 바로 옆자리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4번의 뒷자리는 2번이 초반부터 밀착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칫 이성광이 서두르면 권성우에게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런 편성에서 또 권성우가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하고 2번입니다. 4번하고 2번,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4번하고 2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성광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때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때릴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문현진이 때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해건설고 중앙고등학교 선후배인 문현진 얼마 전에도 한 바퀴 때려가지고 11초 때 중반 끊어냈어요. 그 시속이면 이성광이 몰고 가서 짧게 따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은 김해 AP팀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사이가 먼저인데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4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위 먼저 4, 7 차선으로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성광이 아무래도 테만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또다시 승부거리를 좀 길게 가져가게 된다면 권성호가 직선에서 따고 들어가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성광이 고전하게 된다면 권성호 머리인데 과연 뒤를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성호가 가게 된다면 전 문승길이라든지 문현진을 한번 공략해 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정희성도 깝깝하죠. 장지웅은 때렸는데 시속감 자체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문승길이라든지 문현진이 이번의 뒤를 물고 가면서 배당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1번이라든지 2번하고 7번 정도는 2번하고 1번이라든지 2번하고 7번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에서 이성광이 연대 세력도 많기 때문에 본인에 의한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권성호 쪽이 우선인데 복승을 함께 염두하신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현진과의 협공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우스급 부산 우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유선우가 전일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선우가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병선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일 김병선 봐서는 승부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내선에서 끌려다니다가 끝났었던 김병선. 하지만 금일만큼은 뭔가 승부수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0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김병선이 때려주고 유선우가 막혀 나가면서 취입기에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입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입이 못 나올 수도 있죠. 김병선도 자꾸 때리면 11초 때 초중반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우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병선을 활이 나갈 수 있는 유선의 직선 추입발이 먼저인 것 같아요.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5번하고 7번입니다.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 이번 경주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발주대 위치가 괜찮은 김종혁은 5번의 뒤만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김종혁도 요즘 들어서 마크도 안 되고 마크는커녕 취입도 안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종혁. 하지만 뭐 유선의 뒷자리 물고 가기만 한다면 쫓아는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5번과 7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5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유선우가 김병선을 몰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전일 죽었기 때문에 유선우가 김병선을 버리고 김종혁과의 협공을 먼저 생각하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뭐 김병선도 충분히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병선이 가게 된다면 김성근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김성근도 후미권 마크에 한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배준호가 때려주고 김병선이 몰고 와서 짧게 따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배준호는 연합 세력이 없어요. 협공 세력이 없기 때문에 때릴 수밖에 없는데, 김병선이 차분하게만 몰고 와서 살짝 따먹기만 한다면 7번과 3번 정도는 7-4하고 7-3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 중심은 5번이 너무 좋아요. 7번과 협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버티지 못한다면 김종혁과의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업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나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알레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경륜왕 또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